로젠블렛의 헨즈 모지스만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데이터 센터 사업부는 앞으로도 수분기에 걸쳐 강력한 성장세를 누릴 것이다. A100 GPU 출시, 멜라녹스 인수 효과, 가속 컴퓨팅 시장의 성장 등이 기여할 전망이다. 비디오 게임 사업도 데스크탑, 랩탑 관련 매출 추이가 견고하며 특히 20년 말 신형 게임 콘솔이 출시되면서 GPU 수요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을 낙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멜라녹스 인수 이후 엔비디아는 매출의 40%가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창출될 전망이며 인공지능 등 관련 시장의 확장과 메르세데스 벤츠 제휴 등을 통한 시장 개척이 매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수 의견을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최고치이다. 목표 주가를 엔비디아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RBC 캐피탈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385달러에서 461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리치 스티브즈 애널리스트는 게이밍, 데이터 센터, 멜라녹스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로 인해 엔비디아는 호재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엔비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몇 안 되는 수익처 중 하나이다고 평가했다. 동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 수가 급증했으며 홈엔터테인먼트 수요 증가로 게임 시장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업 여건 역시 추가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의 모리 유로시 테리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2분기 및 기구 가입자 추이가 매우 강력할 것이며 월가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낮다고 전망했다. 당사는 넷플릭스가 2분기에 125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순 증가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앱 다운로드는 역대 최대로 증가하면서 16년 1분기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세가 20년 2분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넷플릭스 플랫폼의 콘텐츠 포트폴리오 확대, 대대적인 봉쇄령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시장 경쟁 완화가 나타나면서 한편 넷플릭스 경영진이 제시하는 3분기 가이던스는 보수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매크로 여건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고려해도 월가가 제시하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는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540달러에서 67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넷플릭스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는 16일에 20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모 캐피탈의 다니엘 살몬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강력한 가입자 증가세를 반영하여 실적 모델을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드파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분기 넷플릭스 가입자 추이는 매우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당사는 가이던스 이상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2분기 유료 가입자 650.6만 명을 예상했으며 유료 구독자는 총 1억 2,639만 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3분기 유료 가입자는 540.5만 명으로 나타나며 유료 구독자가 총 1억 3,179.5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500달러에서 62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넷플릭스 세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는 16일에 20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퍼리즈의 알렉스 기아이모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주가는 더 상승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랠리 이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 2주간 24% 랠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순증가와 같은 호재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의 랠리는 분기 가입자 순증가가 1,20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넷플릭스가 10% 이상의 강력한 가입자 증가세를 장기간 유지하고 우수한 가격 결정력을 보이고 있어 그 상승세는 주가가 700달러에 달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520달러를 유지했다. 넷플릭스 네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확대, 목표 주가 $500를 유지했다. 윤킴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20년 2분기 검색 횟수를 미루어 보아 동기간에 넷플릭스는 미국 및 캐나다, 그리고 해외 지역에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신규 가입자 수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당사 검색 지수에 의하면 넷플릭스의 지역별 2분기 신규 가입자 증가율은 미국 및 캐나다 플러스 6%, 해외 플러스 40.3%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소비 패턴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RBC는 니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 섹터 퍼포먼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고 목표 주가는 $46를 제시했다. 조셉 스팍 애널리스트는 동사는 막대한 총유 시장과 성공적인 장기 사업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글로벌 대형 상용차 탐은 $6천억 수준이며 미국 탐은 $1280억 규모이다. 니콜라는 탄소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트럭을 선보이고 있으며 단거리용으로는 배터리형 전기차, 중장거리용으로는 연료전지차가 있다. 반면 전통적인 상용차 기업들의 트럭 사업은 전체 탐 중 20에서 30%만을 공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는 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 및 탄소 무배출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 목표로 인해 전기차 수요 증가를 전망한다고 제시했다. 카운의 CAI 본 루머 애널리스트는 보잉 737 맥스 인도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가 높다고 보았다. 당사는 20년 2분기 보잉 실적 컨센서스가 과도하게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미중 마찰 리스크가 737 맥스 인도량 회복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산은 737 맥스 인도가 추가로 지연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중국은 18년 737 인도량 중 28%를 차지하는 중요한 고객인데 미중 마찰이 대두될 경우 737 맥스나 787 등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잉의 주가는 $100를 하회했던 저점에서 크게 반등했는데 아직 실적 펀더멘털이 개선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의견 마켓 퍼포먼 및 목표주가 $150를 유지했다. 웰스파고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시킹 알파는 웰스파고가 에버코어 ISI의 택티클 아웃퍼폼 리스트에 편입되는 등 두 IB에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자 10일 동사 주가는 5.95%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에버코어 ISI의 존 판카리 애널리스트는 동사가 배당금을 인하하고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과도하다고 발언했다. 웰스파고는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배당금 인하 규모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나 동사 경영진은 배당금 인하가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을 강조할 것이므로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사는 동종업계 중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며 2분기 대손 충당금 전망치는 $66억 언급했다. 웰스파고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웰스파고는 오는 14일에 20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에리카 나자리안 애널리스트는 웰스파고의 배당 인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배당 중단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웰스파고는 그 재무 상태가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여 주주환원 정책 축소를 요구받았다. 당사는 20년에 웰스파고가 가압 EPS-0.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웰스파고는 배당을 삭감해야 하며 파생상품 시장 거래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은 웰스파고가 분기 배당을 $0.51 인하한 $0.15 지급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다만 웰스파고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경우 배당 인하에 그치지 않고 배당 중단이 발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가능성은 25% 미만으로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지만 현재 주가에 그 같은 가능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같은 아마존 관련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제퍼리즈의 브렌트실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아마존 브랜드는 서드파티 매장들의 입점을 유인하고 있다. 3월부터 매출 추이가 매우 강력하며 5월의 매출이 고점을 경신했다. 코로나19로 여러 소매 매장들이 전자상거래 채널을 물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드파티 매장들이 아마존과의 제휴에 나서고 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소매 매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광고 사업 역시 매출 성장세에 기여할 것이다. 아마존 페이지 방문객들의 전환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경쟁사 이베이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월마트가 전자상거래 사업을 확대하면서 서드파티 매장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점은 경쟁 요소이다. IT 대형주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마존은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은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서 PB 상품 성공을 거두고 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100달러를 유지했다. 성공을 아마존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시티는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2,700달러에서 3,5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제이슨 바지네트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22년 에비다 전망치의 25배를 적용해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 15년에 28%였던 동사의 미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19년 들어 38%로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22년이면 43%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아마존은 물류 배송 산업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호재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22년이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물류 배송 산업의 규모가 4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마존은 해당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우위를 강화해 나갈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